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제495화 미주아닌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휴스턴의 함께 맞는 비 구보경님과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가워요. 자,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맞는 비, 줄여서 한비라고 이렇게 부르죠. 어떤 모임인지 소개 말씀해 주세요. 예, 함께 맞는 비는 한글 이름이고요. 영문 이름은 한비, HAMBI. 이렇게 해서 미국 비영리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고, 저희는 미국 휴스턴, 샌안토니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활동가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운동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을 주로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럼 와, 텍사스에 계신 분들만이 아니고 네, 여러 지역, 글로벌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캐나다까지. 그 안 보는 사이에 많이 성장하셨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혹시 회원분들은 몇 분 정도 되나요? 활동가 회원분들? 22분 정도 계십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니, 이번에 한국과 일본까지 오가며 여러 활동을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계기로 한국과 일본에 다녀오시게 되었나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을 방문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가게 됐는데 3주 정도 머물 수가 있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해외 활동가이다 보니까 한국과 연계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만날 수가 없고 멀리서 활동을 하다 보니 실제로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늘 아쉬운 마음이 컸었잖아요. 그래서 미리 제가 보고 싶었던 분들, 만나 뵙고 싶었던 분, 그 다음에 현장에서 활동을 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미리 적어 놓고 연락을 드려서 그래서 미리 약속을 잡아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비에서 지금 대표로 이렇게 다녀오신 거죠? 예, 예. 네. 한국 가셔서 먼저 5월 14일에 부산 동래에서 영화 주의에게 상영회 다녀오셨고, 다음으로는 광주의 5.18 행사도 참여하셨잖아요. 예. 어땠는지 소감 알려주세요. 일단 제가 5월 13일 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5월 14일 날 주희에게 제가 집이 부산이거든요. 아, 근데 부산, 그러세요? 예. 그래서 아, 부산 동네 CGV에서 주희에게 상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음, 저희가 휴스턴에서도 세월호 12주기 행사로 주희에게를 상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주희에게 영화가 조금은 더 특별한 이유가 10주기에 경빈 어머니하고 이 영화 감독님, 부성필 감독님이 같이 오셨었어요. 수연 아버님이랑 음, 같이. 그때 계속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촬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도 촬영 협조를 많이 한 부분도 있고 또 후원도 하고 그러면서 이 영화를 기다린 입장이라서 딱 마침 부산에서 실제로 그 GB를 참가하게 됐습니다. 일단 아, 음. 부산 로스쿨 졸업생 분들이 준비를 해서 타이밍이 맞아서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부산 로스쿨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셨나요?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졸업생들 분들로 파악이 되고요. 어, 그분들이 이제 변호사분들 실제로 그런 분들 계시고 GB에서도 뭘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었거든요. 아무래도 국민항소단 그 임경빈 군의 구조반기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국민항소단을 또 저희 해외에서 많은 그 제안을 하게 돼서 만들어진 건데 법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 로스쿨 졸업생 분들이니까 현직으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도 공부하고 계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분들하고 다 그렇게 참 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광주 5.18 행사는 어땠나요? 일단 5월 14일 이후에 바로
광주로 가게 됐는데, 광주에 5.18 민중항쟁 전야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항상 제가 휴스턴에서 휴스턴 호남양후회 분들하고 같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항상 같이 준비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국 방문 기회가 5.18하고 맞물려 있어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가 참석할 수 있게 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건데, 우리가 한강 작가의 책 소년이 온다를 보거나 아니면 나중에 제주도 얘기가 되겠지만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이라던가 이런 책들을 저희가 접하게 되면서 그 역사적인 곳에 직접 그곳에서 느껴지는 체험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저도 평범하게 살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10년 넘게 세월호 활동가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좀 특별하게 와닿게 한 것이 5.18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그 팽목항에 가서 본 현수막, 거기에 보면 당신 원통함을 내가 아오, 힘내소, 쓰러지지 마시오. 5.18 엄마가 4.16 엄마에게 이 이렇게 현수막을 됐구나. 네. 보고 너무 이런 비극으로 인한 이 같은 엄마로서 느끼는 그런 그 고통에 대한 동질감, 공감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컸었는데, 이 5.18 엄마가 보내는 이 현수막이 너무나 좀 충격적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신 분들이 또 이 큰 고통을 당하신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함께 연대를 해주시는 이 마음이 저는 너무나 되게 경이로웠고 되게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그러면서 이 5.18이 그때 가슴에 이제 함께 들어왔었고, 이 엄마들을, 이 큰 고통을 겪었던 분들이 위로하실 때, 이분들도 참 많은 위로와 치유가 그나마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통의 연대. 어쩌면 또 비극의 연대. 이 현수막을 보고 형용할 수 없는 아픔과 고마움이 동시에 느껴지면서 이렇게 고통받고 비극을 겪은 사람이 다음 고통을 겪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을 보고 어마어마한 숭고함, 그 말 못할 어떤 슬프지만 너무 먹먹하고 위대함 이런 것들을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18 어머니들도 살아 계시네.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일단 5.18을 제가 휴스턴에서 기념식을 늘 준비하면서 매년마다 이 비극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도, 작년 같은 경우는 소년이 온다. 영문도, 휴먼 액츠도 저희가 판매도 하고, 소년이 온다도 판매를 하면서, 이걸 같이 읽으면서 이런 역사적 비극을 좀 알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마주할 수 있는 거는 이름 없는 민중, 그 분노한 민중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 그리고 지켜가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엔 또 이제 한강 작가가 말씀하신 과거가 현재를 살릴 수 있는가. 그게 12.3 내란 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광주를 가고 싶다. 그리고 5.18에 꼭 가고 싶다라는 소망을 이번에 이룰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현수막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4.16 가족협의회에서도 해마다 이렇게 5.18 전야제와 5.18 추모식에 꼭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16 가족협의회에 연락을 해서 저 이번에 같이 가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음. 참석하게 되어서 큰 구봉 의미. 형님은 세월호 활동하기 전에는 5.18을 따로 추모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 지역 안 했어요. 분들이랑. 예, 세월호 때문에 이제 예, 5.18의 비극까지도 다시 예, 깨닫고, 예, 예, 그렇게 예. 됐군요. 예, 세월호로 인하여 이제 일본군 위안부도 눈을 뜨게 된 거죠. 2014년 그렇구나. 예, 세월호
였고 15년이 2015 한일합의라는 말도 안 되는 합의를 해버리는 바람에 맞아요. 예, 거기에도 또 분노하게 되고 계속 연쇄작용의 그 음, 깨달음과 예,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직접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이렇게 듣고 또 연결해서 또 줌으로 이렇게 그 행사에 참여하는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직접 가서 감정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에너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년 전에 저도 그 광주 그 5.18 전야제를 갔는데, 음, 4.16 어머니들을 거기서 다 만났어요. 예, 그러면서 또 지금 말씀하신 거 있죠. 그 5.18 어머니가 4.16 어머니에게 그걸 보고 저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면서 따뜻하고 계속 아프다. 이거를 전 느꼈거든요. 그래서 또 고보경님 말씀하시니까 또 제가 또 다시 기억이 또 나는 것 같아요. 광주 상주 시민 모임 부스 방문. 광주 상주 시민 모임이란 어떤 뜻일까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계시는 모임인데 단체 이름이 광주 상주 시민 모임입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유경근 아버님께서 국내외 세월호 활동가, 시민활동가 분들을 다 모아서 방을 만드신 적이 있거든요. 국내외 활동가들 간의 교류와 연대를 조금 논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만났던 분인데, 너무 인상적이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박미자님인지, 제가 성함이 확실하지가 않은데, 저분이 아프셨더라고요. 그래서 못 알아봤어요. 근데 음, 저기에서 이제 세월호 리본 만들기 부스 하고 계시고, 또 저기 금남로 행진에 저 사진에 보면 여러 부스가 쫙 그 길 따라 바로 있거든요. 시민군들을 응원하고 시민군들을 지원해주던 그 일반 시민들이 주먹밥을 만들어서 줬었잖아요. 5.18 때. 네. 그래서 예. 주먹밥 부스도 있고, 어, 예, 예. 여러 부스들이 전국에서 오셔서 그 음, 5.18 전야제 금남로 길을 채워주고 계셨습니다. 그러셨구나. 너무, 네. 너무 감격스럽고 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전야제에 광주 5.18 인권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찬 실비아는 우간다 내전에 성폭력 피해자였어요. 13살에 끌려가서. 어, 그때 기적적으로 생존해서 지금은 그 생존자들을 돕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대단한 인권 활동가가 되어 계신데 이번에 수상자가 돼서 오셔서 저 아이를 안고 딸이거든요. 저 아이까지 안고 이렇게 그 발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지금 사진에서 보면 초록색 옷을 입고 예, 분홍색 옷을 입은 아기를 안으신 분 예, 예. 이분이군요. 예, 저분이 수요 시위에도 오시고, 그러니까 음, 우간다 다시 돌아가셨다가 그 김복동 백세 기념 사업에 또 오셨어요, 6월에. 그래서 어, 어, 정말 피곤하셨을 텐데 그 일정을 다 소화하시더라고요. 예. 야. 그래서 실제로 그러셨구나. 만났습니다. 네. 아유, 감격스러우셨겠다. 예. 음, 그런데 이런 큰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이렇게 서로서로 연결하고 음, 또 보듬어주고 이런 모습이 또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이 또 이걸 또 많이 실천을 하고 계시는데 5.18 요 기간 중에 세월호 참사와 재난 참사 피해자 모임 워크숍을 하셨더라고요.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은 노란색 조끼를 입으셨지만 다른 분들은 모두 하늘색 저 조끼를 입으셨거든요. 음. 그런데 우리나라 재난 참사 피해자 모임 세월호 포함해서 11개의 재난 참사, 사회적 참사 피해자 모임이 같이 결합이 됐더라고요. 계속 들어오면서.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래도 읽어드리고 싶어요. 저분들이 다 오셔서 함께 소개하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랜드 화재 알잖아요. 예. 이천 네. 시랜드 기억해요. 화재, 그 다음에 인천 호프집 인현동 화재, 그 다음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생존자, 그 다음에 부천호텔 화재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예, 그 예. 광주 학동 버스가 덮친 사건 혹시 기억나세요? 그 건물 폭발을 하면서 그 건물이 넘어가면서 버스를 덮쳤었거든요. 아, 그때 또 아버지를 잃으신 분, 그 유가족분들도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 공주 사대부고 해병대 캠프에 에서 네. 학생들 잃었던 부모님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제주항공 음, 참사 유가족분들, 그 다음에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분들, 그 다음에 스텔라 데이지오 침몰 사건으로 가족을 잃으신 이 분들이 모두 다 하늘색 조끼를 입으시고 같이 아, 5.18 행사에 참석을 하셔서 음, 이 분들 한 분 한 분을 마주할 때마다 정말, 정말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음,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수진 아버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눌 수가 있었는데 이분들 모두가 다 아직까지도 진상규명이 다 되지도 않고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근데 이태원 참사는 들어오지 여기 않으셨죠? 없네요, 정말.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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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태원 참사가 아직 여기 같이 모임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들어오시겠죠. 음, 그래서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 저도 또 만났는데 6월 3일인가 4일쯤에 만났는데 저는 이제 미국으로 모셔서 간담회를 하려고 했거든요. 아무래도 세월호보다는 지금 더 가까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최근이죠. 예, 최근이니까 어, 유가족분들 같이 진상규명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 17일 날에는 또 망월동 묘역, 지금 음, 공식적으로는 국립 5.18 민주묘지인데 저 망월동 묘역에 아침부터 가서 참배하고 또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음, 차연 어머니, 그 다음에 윤희 어머니 이렇게 음, 늘 어머니들, 아버님들 다 같이 이렇게 다니시니까 예, 광주에서 같이 만나서 찍으신 사진이네요. 네네네. 네. 같이 다녔어요. 광주. 예. 그러셨구나. 네, 이번에는 국제 평화 포럼에도 또 참여를 하셨는데 어떤 행사였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이번에 수요 시위 대회에서 또 연대 발언도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 내용도 알려주세요. 예, 이 국제 평화 포럼은 김복동 할머니의 100세 기념 사업 중에 한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로 1755차 수요 시위를 김복동 평화문화제와 함께 같이 결합해서 그 행사가 한 가지가 있었고 국제 평화 포럼이 있었고 그다음에 김복동 평화의 길 순례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주로 많이 묻혀 계신 곳이 천안의 망향의 동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3일째 행사이기도 했는데 저는 그걸 2년 전에 참가를 했었고 일정이 제가 세월호 유가족분 만나는 약속이 있어서 그건 참석을 못했는데 국제평화포럼 같은 경우는 5.18 광주 인권상을 받은 아찬 실비아도 참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과 식민지 감옥 내 성폭력, 그 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행동을 30년 이상 일본에서 하신 제일 조선인, 제일 교포 분이 계시거든요. 양징자 선생님이. 양징자 선생님께서 또 참가하셔서 다 발표를 하셨어요. 그간의 활동한 내용을.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인들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을 하시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간사이 네트워크에서도 오셨는데 일본인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말레이시아 거기에서 피해를 당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직접 하셨어요. 이분들이. 간사이 네트워크도 여러 지역마다 이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행동하는 이 단체들이 있는데 그걸 전국 행동으로 묶었었거든요. 거기에 공동대표로 양진자 선생님이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도 오셔서
그 활동 내용이나 이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되는, 뭐 한편으로는 생존자가 없는 그 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운동은 어떻게 해 나갈까, 이런 얘기들도 또 주로 많이 하게 됐고요. 또 식민지 고통을 넘어서는 마나 웬하인, 이거는 제가 뉴질랜드 원주민 발음인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뉴질랜드에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장으로 있는 레베카님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했고, 그러나 성사시키지 못했던 내용이지만 그 진행 상황을 다 아쉬운 마음과, 그리고 또 그걸 여기에서 약간 실패는 했지만 그 다음을 넘어서면서 꼭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또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었어요. 전 공부도 할 수 있고, 끝나면 뭐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연대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행사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행사 사진 한번, 여기 지금 구보경님이 여기 수요시위에서 지금 발언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발언하고 제가 연대가 희망이다 이러면서 구호를 음, 외치고 있는 장면을 찍어 주셨습니다. 네, 발언 어떤 내용으로 하셨나요? 예. 저는 이날 주로 아무래도 제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이다 보니까 우리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활동가들이 김복동 할머니의 희망을 잡고 살아. 그리고 음,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지 않는 일본에게 사죄를 받아내고, 그리고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과정에 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유지를 받드는 거, 그것도 음, 우리가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알리면서 저희도 열심히 끝까지 하겠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집회가 다녀오신 지 음, 벌써 몇 달이 됐는데도 그거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어떤 네. 말을 했는지. 예. 거기 오신 분들도 굉장히 또 힘이 되고 또 굉장히 훈훈한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니까 이분이 바로 지금 우간다 내전 피해 아, 생존 아찬 활동가시네요. 실비아. 이름이 참 네. 한국 이름 같기도 하고 미국 이름 같기도 하고. 아찬 네. 실비아. 어휴, 네. 아, 이렇게 애기랑 이렇게. 예. 진짜 어떻게 이분도 음. 국제화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겠어요. 아, 이런 분들이 맞아요. 오시니까 국제화, 음. 모든 그러니까 국제. 예. 김복동 음. 할머니께서 진짜 대단하신 게, 이 음. 아찬 실비아가 그 우간다에서 이런 내전의 고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일본군 위안부 자체가 성노예, 네. 그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용기 있는 고백과 함께 또 이런 전쟁으로 인한 이런 피해가 더 음.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늘 내시면서, 사실 또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오르신 분이거든요. 김복동 할머니. 네. 음, 근데 뭐 받지는 못하고 다른 분이 그래도 이 다른 내전 생존자가 받기는 했는데, 이런 분들이 살아생전에 다 직접 만나셨더라고요. 아찬 아, 아, 실비아도 만나셨어요. 그렇구나. 야. 예. 그러면서 힘내라고 해주시고, 그러면서 김복동 어머니 나를 따라 이런 말씀도 막 하시고, 음. 음. 전 전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는 활동도 하시고, 막 음. 사람들 이끌어내시고, 그렇게 하셨군요. 아, 예. 잘 대단하시네요. 몰랐네요, 정말. 예, 맞아요. 네. 심지어 우간다에 김복동 센터를 건립하려고 했었거든요. 음. 아, 근데 야. 일본의 방해로 무산돼 버렸죠. 아, 그랬군요. 그러시구나. 예, 다시 보게 되네요. 다시. 맞아요. 예. 다시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예.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이라는 거. 예. 정말 나도 김복동 몰랐네. 어머니, 네. 예, 정말 대단하신 근데 음.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뉴스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막 인도에서 그때 뭐 중학교 여학생들인가 막 몇십 명도 뭐 인질로 잡아가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뉴스에 간간히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음. 연결되겠네 보니까. 예. 어? 그러니까 이 맞아요. 전쟁 범죄, 예.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늘 억압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 그런데 이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데, 정말 1991년 김학순 할머니부터 김복동 할머니, 이 분들이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여기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모든 이 피해자분들이 찾아오면 찾아오는 대로 만나고, 직접 음, 가서도 만나고, 그래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되셨고, 정말 평화인권 운동가이셨거든요. 예.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아유, 아무래도 이제 일본군 위안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인지한 부분이, 우리 남한만 우리가 피해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당연히 생기면서 북한도 당연히 일본군 피해 생존자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남한은 65년 한일 청구권이라던가 2015 한일 합의로 이런 피해자의 동의 없는 것을 이 국가가 협상을 한다거나 합의를 한다는 이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기게 음, 되는데 음, 저는 이제 평화활동가로서도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로도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외칠 수 있다. 그리고 남한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그 북한에서 생존하신 분들이 일본에서 만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의 음, 법정을 해서 2000년도에 그런 어, 심판, 이게 효력은 없으나 이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이 법정이 열린 적도 있고, 이걸 잘 우리가 활용을 하면, 이 활동을 소재로 잘 삼으면 통일로 가는 길로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정말 해서, 문득 궁금하네요. 북한의 위안부 할머니들 옛날에 맞아요. 그런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본 했는지 적이 잘 없네요. 모르겠네. 우리가 잘 네. 모르잖아요. 그건 그래서, 어떻게? 네, 그래서 그분들이 만나셨어요. 그리고 어, 우리가 아는 아, 임신한 그 전쟁터에서 임신한 할머니, 여성분이 네, 왜 사진으로 선택사진, 봤어요. 예, 예. 음, 그분이 박영심 할머니, 북한의 할머니십니다. 그러시구나. 음, 예, 그래서 그분이 일본에도 오셨고, 그렇게 남과 북이 만나서 음, 공동의, 우리가 각각 겪은 공동의 민족의 이 아픔을, 네, 예, 고통을 서로 나누면서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음, 그러한 재판이, 예, 사죄와 배상 또는 그 처벌 아니면 심판 이런 것을 요구하는 그런 재판 법정이 열렸었다라는 게 음. 정말 되게 역사적이었고, 그러네요. 남북의 그러네요. 피해자분들께서 힘을 합쳐서 음, 일본 제국주의 그 가해자들에게 예, 묻고 따지는 네, 정말 약간은 통쾌하기도 한 네, 그런 이런 면에서도 하루빨리 지금 종전이 되고 네, 남과 북이 지금 하나가 돼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임진각에 보면 그 소녀상 두 개가 있거든요, 나란히. 그래요? 왜 두 그래서 개예요? 예, 통일이 되면 그 또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류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면 그 소녀상을 북한에 보내드리려고 아, 두 개의 소녀상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또 제주 4.3 사건 관련해서 또 제주도에까지 다녀오셨잖아요? 예. 이번에 처음 가신 건지 또 궁금하고 또 다녀오신 내용은 어땠나 좀 알려주세요. 4년 전에 딸이랑 같이 방문해서 제주 사삼평화공원 갔었고요. 그리고 어, 제주 4.3도 사실 우리가 제주 4.3 그게 4.3하고 사건이라고 해야 될지 학살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어, 될지 모르잖아요. 그게 바로 아직까지 이 진상규명이 규명이 완벽하지 안 된 거지. 않아서 예, 음, 정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그냥 제주 4.3 사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제주 4.3을 봤을 때도 우리가 이 미군정 시대 그때에 일어난 이 학살 그러면 저는 좀 역사에 좀 관심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음,
요즘은 제가 또 민주평통 활동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늘 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으로도 무엇을 해야 할까? 일본군 위안부 활동도 저는 평화 활동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해왔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어느 지점에서 출발해야 되나라고 할 때 항상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게 분단이더라고요. 분단으로 빚어진 이 민중들의 아니면 제주도 국민들이라고 할 수 있고 도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분들이 분단을 원하지 않아서 단독 선거와 단독 정부를 단선 단정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포갑적인 학살을 한 것이 제주 4.3 사건이거든요. 저희들도 책 모임에서 지금 미국 침략 4년사 네, 그거 읽었거든요. 송광성 네, 선생님인가? 거기에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제주 음, 4.3 항쟁은 예, 단선, 단정, 반대에서 예. 비롯됐다. 아, 이 책을 이렇게 읽으니까 확실히 말이 딱딱 통하네. 예, 맞습니다. 저는 그거 몰랐어요. 그전엔 잘. 네.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어느 지점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나 늘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순이 삼촌도 읽어보고 또 리사 씨의 The Island of Sea Woman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해녀들의 섬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도 읽었는데 이게 개운하게 다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음, 이 문제를 나는 좀 제대로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현장 방문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한 것이 제주 4.3을 제대로 공부해보자라는 것이 목표가 있어서 그래서 또 제주를 방문하게 됐고 다행히 또 제주 기업관 제주 평화쉼터의 그 신동훈 대표님이 또 제주 4.3 평화공원 바로 옆에 제주 기업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거기에 방문을 또 하게 됐고 평화쉼터에 저희가 후원을 하거든요. 함께 맞는 비가. 그래서 평화쉼터에는 또 이런 세월호 활동가나 어떤 쉼이 필요한 활동가들에게 무상으로 숙박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주 평화쉼터인데 그래서 거기에 계신 제주기업관에 계시는 그 박은영 선생님이 제주 4.3 평화공원 해설을 또 해주신다고 해서 4년 전에 딸과 같이 방문해서 봤던 거로도 다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이번에 박은영 선생님이 해설을 해주시면서 같이 보고 이야기를 듣고 나누면서 빨리 더 깊게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네. 예. 그러셨군요. 그래서 네. 음, 우리가 제주도를 보면 뭐 올레길 순례, 올레길 뭐 또는 여러 오름을 오른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행 네네. 컨셉 다 정해서 갈 수 있지만 돌아보면 그 사적지, 유적지 또는 학살터 이렇게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 또 제주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 그런 컨셉으로 보면서 저기 제주사점 희생묘역 사진으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어마어마한 분들이 참 야, 많이 이 비석이 굉장히 끝이 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끝이 안 이게 보일 한 정도로. 부분입니다. 근데 한 분 이렇게 한 분이 다 그때 희생되신 분들이라 이거죠. 예, 180도로 이렇게 돌아야 돼요. 이게 한 부분만 아, 제가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 너무 놀랐어요. 예, 정말 뭐 책에서 보니까 뭐 만 몇천 명이 사살을 당했다고 뭐 그런 네, 얘기가 있던데. 예,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우리 보경님이 여러 이렇게 행사 다니면서 얼마나 그 또 충격, 그 아픔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사진에 보시는 제주도다라는 책이 현기영 작가님, 순이 삼촌을 쓰신 분인데, 네. 제주도다라는 책을 제가 추천받았거든요. 박은영 선생님이 이 책을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했는데, 제가 다 읽었어요. 음, 아, 이미 읽고 난 소감은, 제주도의 태백산맥이다라는 생각이 아, 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시면, 진짜 일단 이게 너무나 큰
맥락 하나하나를 다 시대를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주 사상을 아, 이해하는데.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그럼 책 제목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제주도다. 네. 예. 이 말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군정 때, 미군정이잖아요. 그래서 메가더 사령관이 이제 원래는 제주도가 그 일본으로도 많이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귀향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해방이 되자. 그렇게 했을 때 그때는 분단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분단이 안 됐을 때 가셨다가 오는데 그 배의 항구에서 남쪽 사람이냐 북쪽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음, 이분들은 일본에 있다가 왔는데 분단된지도 모르니까 제주도다. 나는 남가북 모르다. 제주도다. 나는 아, 제주도 음, 그렇구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제주 4.3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나라의 현재 역사, 그리고 과거의 죽은 자가 살인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역사와 음. 연결이 될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한반도 평화가 곧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우리의 역사적 소명과 역사적 정의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그 네. 책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미군정, 미국의 군사 정권이 4년간 이렇게 남한 부분을 장악했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북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좀 일반 백성들이라든가 다 일치가 돼요. 근데 남한만 이제 아주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4.3이라든가 광주, 세월호 거기서 맞아요. 모든 비극이 생겨났고 맞아요. 하여튼 그래서 제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들이구나. 맞아요. 남한에서 살았던 우리들. 네. 근데 꼬리, 이게 괜히 예. 그냥 뭐 엄살이나 이게 아니라 역사를 알고 보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됐구나. 그걸 네. 알게 되더라고요. 비극의 맞아요. 연속이죠. 비극의 네. 연속. 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이건 계속 일어날 일이고 반드시 진짜 통일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요. 또 그 외에도 또 우리 보경님이 세월호 여러분들 또 이태원 참사, 일본 위안부 활동들 관련해서 많은 장소 다니셨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고 오셨어요. 근데 어땠는지 이제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평소에도 관심이 있었고 제대로 좀 알고 싶다. 그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서 느껴지는 것, 그리고 그 터가 남긴 증거들, 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대로 이 역사적 사실을 공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모든 게 이게 비극의 연속으로 연결된 우리의 참사가 이어진 이 역사를 어떻게 하면 지금 살아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되게 무겁긴 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론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음, 알아가고 제가 알게 된 이 모든 역사적 진실과 어, 이 사실들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살아계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이제 양진대 선생님을 모시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제가 알리면서, 그리고 이런 걸 나누다 보면,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올바른 역사를 세우는데, 역사 정의를 세우는데 그냥 약간의 먼지만큼의 노력이라도 하면서 살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음, 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그냥 계속 하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저는 아, 그런 생각도 음, 했어요. 요즘에 이제 책 읽기 모임들이 미주 지역에 그래도 이제 제가 알게 되는 곳들이 많아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내여사도 있지. 뭐 예, 아틀란타에도 있는 거 알고 있고 또 한비 쪽에서 하지. 저희들 책 읽는 민들레 있지. 이 미주 지역에 있는 책 읽기 모임들이 같이 연말 같은 때 한번 책 하나를 같이 선정해 가지고 다 예, 읽고 이렇게 뭐 좀 발표하는 모임을 한다든가 뭐 예. 그런 거 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 미우새에서 좀 주관해가지고 뭐 그런 네,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좋겠네요. 연말에. 괜찮은 생각이죠. 뭐 매해 할 수는 없어도 어떻게 한 번 정도 해가지고 정말 한 5개 내지 10개 책 읽기 모임들이 한번 협의해서 한번 추천하는 이유, 추천 이유를 하나씩 한 지역에서 해본다거나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한쪽에서 재밌겠네요. 추천하면 다 같이 읽는다든가 한 한 번 권을 정도. 예, 한 권을 예, 추천한다면 딱 그러면 예. 엄청 고민할 거잖아요. 막, 음. 예, 나누면 좋을 그래요. 것 하여튼 그런 공동의 어떤 음. 서로 나만 독서 모임 하는 게 아니구나. 책 읽기 모임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이걸 좀 인식하고 좀 마음이 푸근함을 느끼지 않을까, 사람들이. 예, 그리고 희망이 솟잖아요. 이렇게 미주 지역에서 사람들이 책을 읽고 공부하고 현실을 인식하고 앞날을 계획하고 한다는 것이. 그런 것도, 이런 것도 연대인 것 같아요. 예. 아, 그렇죠. 책을 읽고 나누는 그렇죠. 것 자체가, 예. 예,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한마디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네, 아유, 좋은 말씀이었고요. 자, 그럼 이제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 뒤에 가려진 우리의 아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구보경님의 활동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더 가까이 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오늘 한비의 구보경님 최근 활동 소식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도 소식 전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